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대 조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늘 하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생각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좀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내가 부족한 것은 과연 정보인지, 아니면 도전에 대한 용기인지, 혹은 노력인지. 사실, 뭐 누가 저에게 너가 부러워하는 사람과 너의 차이는 그냥 타고난 유전자 차이다. 혹은 계급이나 인종의 차이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더 이상 고민을 안 할 것 같아요. 깔끔하게 포기할 텐데,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랑 똑같은 수학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뭐 그렇게 크게 뭐 나랑 물려받은 자산이 다르지도 않은데, 다른 진로로 나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마냥 이대로 포기하기는 아직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로를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보를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도전 정신, 그리고 노력, 그리고 이 정보, 이 세 가지가 능력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결정지었던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원했으면 생각보다 저와 비슷한 스펙으로 이룰 수 있었는데 지레 겁먹고 지원을 못해서 이루지 못한 꿈은 도전 정신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전력으로 들이받았으면 당연히 A 플러스를 받았을 과목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중간고사에서 평균 정도 성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1학년 시절 학점에서는 제 노력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선배들에게 물어보러 다니지 않고 혼자 잘난 맛에 그냥 도서관에만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노력했던 어린 날의 부족한 정보가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여러 선배들을 만나면서 정보도 얻고 리스크 걸고 도전도 하고 그다음에 매 순간 노력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계도 막 오버클럭으로 항상 돌리면 고장 나듯이 사람도 그렇게 1년만 해도 저는 번아웃이 오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만 집중했으면 그걸 계속 할 수 있었을 텐데 세 개를 다 하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늘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단 한 가지만 의식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나머지가 파생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게 과연 노력일까? 정보일까? 도전 정신일까? 요거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집중해야 될 거는 정보라고 지금은 결론을 내렸고 정보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보가 도전 정신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정보가 도전 정신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감으로 그거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사람의 감이라는 거는 존재하고 꽤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도전을 해라, 도전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도전은 생각보다 우리의 도전보다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뭐 이럴 수 있죠. 도전을 실제로 낮은 확률인데 성공한 사람만 우리 눈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확률이라는 걸 계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위바위보 같은 거를 할 때 하나의 패턴만 나가면 그게 간파당해서 질 수 있을 거라는 우리 감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불규칙적으로 내려고 하죠. 실제로 수학적으로 뭐 제가 강의를 통해 들은 건데 가위바위보에서 최적의 해는 랜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뛰어난 감으로 우리의 능력을 파악해서 안 될 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겁을 먹고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안 하면 지금이랑 계속 똑같이 살겠죠. 나라나 집단의 입장에서는 도전을 장려해요. 왜냐하면 확률 게임이고 그럼 한 명이라도 성공하면 전체를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라나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은 모수를 늘리는 방법뿐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 어때요? 우리 인생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거는 이상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을 거예요. 자금이 뒷받침된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마냥 모든 걸 때려치고 도전만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리스크를 아예 안 진다면 뭐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현재 예측 가능한 유전적으로 타고난 능력과 물려받은 자산에 비례하는 삶으로 인생은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회는 점점 더 계급이 고착화될 것이죠. 그것이 뭐 만족스러운 분들은 굳이 리스크 질 필요 없고 저는 안 지는 것이 오히려 옳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꾸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리스크를 지고 안전하게 도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때 필요한 게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원밖에 없는데 오락실에서 게임을 끝까지 깨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게임을 성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뒤에서 수없이 지켜본 다음에 내가 마치 그 게임을 하는 것처럼 뒤에서 그 사람이 그때 왔을 때 똑같이 내가 해보죠. 뭐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운전대를 먼저 잡는 게 아니라 조수석에 타서 내가 운전을 하는 것처럼 가상의 핸들을 잡고 가상의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차가 움직이는 거랑 비교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도전을 하면 우리는 코인이 한 개뿐이라도 좀 더 안전하게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 진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도전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내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뻔한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도전이 성공한다고 보장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도전 자체가 굉장히 확률이 낮기 때문에 내 감으로 그거를 도전을 안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이죠. 실전은 내 시뮬레이션과 수도 없이 많은 변수가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정보를 통해서 성공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이룰 수도 있었던 분야인데 내가 도전을 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했던 그 아쉬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거에 대한 방법이 정보라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당 분야에서 열심히 우리가 해가지고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가 늘면 도전을 할 마음이 좀 더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이야기는 정보를 통해서 쫄보 같았던 나에게서 벗어나서 도전을 할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정보가 도전 정신을 이끄는 그 정신을 이끄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우리에게 실전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요. 정보가 노력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력이라는 거를 유전이다. 우리가 노력은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노련도 유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노력해라,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의 중요성은 알고 그리고 노력을 하려고 이를 악문다고 생기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노력이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안 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노력한 나보다 결국 뒤처지기 마련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가 안 무너진다면, 내가 타고난 유전자 자체가 이를 악무는 습성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나를 노력하게 만들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노력도 정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력이 정보에서 온다고 생각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좀 간단히 풀어볼게요. 우리가 재미있는 게임을 왜 현실에서 공부보다 열심히 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거는 게임 회사가 사람에 대한 연구를 깊게 해서 기가 막히게 사람이 게임에 빠지도록 연구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유의미한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게임을 설계하는 사람은 아들이나 자식을 공부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비결은 바로 사람의 동기부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서 굉장히 크게 생긴다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게임보다 투자나 도박에 더 중독되는 경우도 존재를 하는데요. 재미로 가끔 하는 게임 말고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해당 게임에서는 사이버머니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의 돈은 현찰로 바꾼다고 했을 때 뭐 시간당 뭐 몇만 원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투자나 도박의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N%로 우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행위를 했을 때 게임보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즉각적으로 우리가 감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게임에서 투자나 도박으로 더 심한 중독이 옮겨간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한 번 어떤 시행을 할 때마다 N%의 이익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 잠이 올까요? 저는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생에서의 진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가 명예가 중요한 친구에겐 명예,
능력이 중요한 친구에게 능력, 돈이 중요한 친구에게 돈을 실질적으로 N% 우리의 노력이 증가시킨다고 하면은 우리는 노력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아져서 굉장히 우리는 노력을 매일매일 하게 될 거예요. 그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로바로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면 노력이 좀 더 쉽게 쉽게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어보면 가난한 아빠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뭐 잘못된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성실하게 일해서 뭐 공무원이나 이런 안전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직업을 가져서 일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부자 아빠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물론 투자를 하는 게 사업을 하는 게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감적으로 그런 거 하는 게 리스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하는 게 보통적이죠. 근데 그 부자 아빠는 왜 저축을 해야 되는지, 왜 자산을 사야 되는지, 이거를 굉장히 우리 삶에 와닿는 비유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자 아빠의 말을 듣고 충분히 그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던 거죠. 이 정보 때문에 말이에요. 저는 공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변에 공부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고, 공부를 10 했을 때 10만큼 성공하고, 100 했을 때 더 많이 성공을 한다면, 공부를 오늘 내가 1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위인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공부를 죽을 만큼 했을 때 크게 성공한 사람은 있는데,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서 내 삶을 조금 개선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만큼 공부를 할 자신이 없으면 공부에 대한 오늘의 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쉽지 않고 노력을 이어지기가 않았던 거죠. 저는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치동에서 학구열이 높은 이유도 단지 좋은 학원 문화와 공부에 욕심이 있는 부모들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공부와 관련해서 성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유튜브나 방송에서 MIT 박사나 전국 수석들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 뭐 대치동의 친구들은 공부로 인서울 가서 대기업 간 친구 부모님 이야기, 혹은 스카이 가서 외국계 취업한 삼촌 이야기, 아니면 친구의 삼촌 이야기, 혹은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인전까지 연결되는 그 정보들이 촘촘하게 있었기 때문에 내 오늘의 노력도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비례해서 내가 성공을 하는 그 단계에 있는 게 쉽게 쉽게 우리가 눈에 접했기 때문에 학구열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가 있는데 너무나도 하기가 싫으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절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피하세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위인전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진로를 꿈꾸면서 나보다 1살 많은 선배, 3살 많은 형, 5살 많은 선배, 들한테서 나보다 1만큼 더 다가간 사람, 10만큼 다가간 사람, 100만큼 다가간 사람의 정보를 관찰하고 그들의 정보, 노력, 그들의 성취, 이거를 최대한 많이 습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변수가 만약에 노력이었다라는 게 잡힌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방법 성공했고 저런 방법 성공했고 저런 방법 성공했는데 노력이 가장 나한테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와닿는다면 이런 노력마저도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될 거예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 치열하게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 이유는 위에서 정보가 중요한 건 말했지만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정보를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필사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를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막 진로에 대해서 나는 큰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한 사람보다 잘 풀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게 오히려 너무 걱정이 많은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뭐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정보가 왜 그게 맞을까 저도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보가 애매하게 있을 때 오히려 리스크만 많이 알게 돼서 도전 정신이 줄어들고 노력을 할 의지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그만둘까?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한테는 코인이 1개밖에 없기 때문이죠. 뭐 제가 그렇게 막 엄청 뭐 가난하다든지 뭐 흙수저다든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는 코인이 하나인데 쟤는 코인이 10개다, 100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안에서는 코인이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도전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시행을 했을 때 시간을 잃는 거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기 때문이죠. 물론 동일한 시간을 잃는 거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다른 노력을 투입했던 거 대비해서 요거를 잃는 거는 나도 아까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돈이 많든 적든 저는 이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인은 한 개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취득을 해가지고 그 애매한 로컬 미니멈을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걸 넘어서 더 정보를 취득해서 더 나에게 와닿는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의 정보를 취득해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넣고 그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도전을 해서 노력을 해서 끝까지 성공을 이루는 거. 그것을 제 전략으로 삼았어요. 뭐, 아직 성공을 저도 이룬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는 100만큼 노력을 해서 100만큼의 성공을 이룬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아직 성공을 하진 않았지만, 10만큼 노력해서 10만큼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런 생각과 아니면 저의 한 가지 노력, 아니면 노력에 대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야기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뭐 영상보다 글이 편한 친구들은 링크에 있는 블로그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 제가 1만큼 노력했을 때 어떤 성취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계속 저랑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거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